안녕하세요. 최근 바이오 섹터, 그중에서도 알테오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주가가 거의 40만 원 선을 넘나들면서 변동성이 커지니까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기대랑 우려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알테오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한 39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을 둘러싼 긍정론과 비관론의 핵심 근거가 각각 뭔지, 또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은 뭐가 있을지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목표는요, 이 복잡한 정보들을 명쾌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서 자신만의 투자 관점을 세우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알테오젠 주가가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 조건들을 외부 요인이랑 내부 요인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시장의 큰 손들이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을 보면 지금 시장 온도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기관들의 움직임이라면 ETF 수급 현황을 보면 되겠네요. ETF 자금 흐름만큼 대규모 자금이 어디로 쏠리는지 보여주는 지표도 없으니까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ETF 수급을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긍정적인 신호랑 부정적인 신호가 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선 좋은 쪽부터 보면요. 타이거 바이오 타빌이나 타이거 코스닥 금오벌 같은 대표 ETF들 있잖아요. 여기서 알테오젠이 비중 2위 자리를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코덱스 헬스케어에서는 비중이 잠깐 줄었다가 다시 3위까지 회복했는데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죠. 그러니까 일부 큰 자산 운용사들은 여전히 알테오젠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군요. 그런데 아까 부정적인 신호도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그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특정 운용사 포트폴리오를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타임폴리오에서 운용하는 ETF들을 보면 예전에는 알테오젠이 비중 1, 2위를 다투는 핵심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비중을 줄였다고요? 네, 이건 일부 기관들 사이에서는 지금 주가는 좀 부담스럽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투자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기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기관들의 시각이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근에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은 보고서가 하나 있었잖아요. UBS 보고서? 이 보고서가 비관론의 핵심 근거로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네, 그 UBS 보고서가 현재 시장의 우려를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한참 낮은 25만 원으로 제시해서 시장에 충격을 딱 줬는데요. 그 논리의 핵심은 한마디로 리스크에 비해 보상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리스크 대비 보상이 매력적이지 않다. 네, 구체적으로는 알테오젠의 핵심 가치인 키티르다 SC 있잖아요. 이 피하 주사 제형의 시장 침투가 생각보다 더디면 알테오젠이 받기로 한 로열티를 다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불확실하고 길어질 수 있다. 이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거죠. 와, 정말 냉정한 평가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작 그 기술을 사용하는 당사자, 머크, MSD의 입장은 UBS의 우려랑은 전혀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알테오젠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의 핵심이에요. UBS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 머크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거의 작정하고 반박하는 데이터를 내놨어요. 머크 경영진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키트루다 SC의 시장 채택 속도가 우리의 초기 내부 전망치를 이미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요. 전망치를 상회한다고요? 아니, 그건 UBS의 핵심 전제랑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출시 초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 제형으로의 전환율이 이미 20에서 30%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와, 출시 초기예요. 네, 신약 출시 초기에 이 정도 전환율은 정말 대단히 공격적인 시장 침투 속도거든요. 이 발표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머크가 키트루다 특허 만료라는 가장 큰 위기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요. 둘째는 최종 목표로 잡은 전환율 70%를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수치인 거죠.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들어보니까 머크의 발표는 UBS의 우려를 잠재울 만한 아주 강력한 팩트네요. 그렇다면 이런 외부 요인 말고 알테오젠 내부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호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 회사가 검토 중인 주주환원 정책, 특히 비과세 현금 배당입니다. 배당이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배당 이상의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국내 제약바이오 역사상 기술 수출 로열티라는 이 순수한 기술력의 대가만으로 이익을 내서 주주에게 현금 배당까지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알테오젠이 더 이상 미래의 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진짜로 돈을 버는 검증된 기업이다라는 강력한 상징이 되는 거죠.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거네요. 다만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왜 최근에 주가는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걸까요? 투자자분들은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바로 좀 아쉬운 점입니다. 5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같은 정책도 좋지만 회사의 성과나 비전을 투자자들한테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IR, 그러니까 기업 홍보 활동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아, 소통이 좀 부족하다. 네, 회사의 가치를 시장이 온전히 평가하게 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다음 머크의 컨퍼런스 콜이 될 겁니다. 여기서 전환율이 더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언급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주가 반등에 강력한 기폭제가 될 수 있죠. 얼마 전에 바이오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기대감에 못 미치는 뉴스가 나온 뒤에 아직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담을 수 있는 기회다. 한 번 정도 떨어져주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더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사시면 안 됩니다. 바이오주는 많이 오를 때는 정말 많이 오르다가 떨어질 때는 정말 무섭게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쓰는 지표들과 AI를 통해 분석한 10%, 20%씩 매도가 가능한 단기적인 고점 가격,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가, 또 앞으로 있을 이벤트에 대한 것들을 종합해서 도출한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서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165-6100으로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 알테오젠 대응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하시고요. 대신 좋아요와 구독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알테오젠 얘기로 돌아와서요.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관점에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차트를 보면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크게 두 가지 심리가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느 정도 반등하면 일단 팔고 나와야겠다 하는 불안 심리고, 다른 하나는 이번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50만 원 그 이상까지 본다는 기대 심리죠.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단기 이평선인 21선하고 31선을 다시 회복해서 그 위에 안착하는 겁니다. 21선과 31선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2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보통 한 달간의 평균 주가, 그러니까 단기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의미하거든요. 주가가 이 선 아래에 있다는 건 최근 한 달 동안 주식을 산 대부분의 사람이 손실 상태라는 뜻이고, 이게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주가가 21선 위로 다시 올라선다는 건 매수세가 단기 매도 압력을 이겨내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예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전고점 넘어서 70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시점이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70만 원 이상을 논하기는 좀 이르죠. 하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의 가치가 키트루다 하나에만 묶여있지 않기 때문이죠. 알테오젠이 가진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ALT 비사 플랫폼 기술은 확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확장성이요. 네, 즉 키트루다 말고 다른 블록버스터 의약품과도 추가적인 기술 수출,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맺을 잠재력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대형 계약이 또 한 번 터져준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레벨에서 평가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 현재 UBS 보고서로 대표되는 성장 속도에 대한 우려, 그리고 머크의 실제 데이터로 증명된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 침투라는 긍정론, 이 두 가지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머크의 추가 발표가 주가에 방향키를 주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추가 기술 수출 계약과 그에 따른 실적이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겠군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신호를 모두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나올 뉴스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의 특징 중 하나가 수급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섹터로 굉장히 빠르게 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바이오에 쏠렸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생각해야겠죠? 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순환매 장세가 계속되고 있죠. 한 섹터가 오르면 그 다음 오를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현재 수급이 섹터별로 돌고 도는데 저는 지금은 로봇 섹터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은 아시다시피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정말 가늠이 안 되는 섹터잖아요. 네. 성장 장지력이 무궁무진한 분야라는 점에는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로봇 기업이니까 유망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해요. 첫째, 차트상으로 오랜 기간 형성된 저항 추세를 강력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있는가. 그리고 둘째,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기업과 실질적인 사업 연관성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 대기업의 참여. 그렇죠. 그게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랑 안정적인 매출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니까요. 제가 이번에 찾은 기업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 반도체 대기업들과 조용히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올해 4월에서 5월에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보다 많이 내려와 있어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박스권을 그리면서 힘을 모으다가 이제 막 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2월에서 3월부터는 슬슬 관련 뉴스가 나올 거고 그러면 기대감에 주가가 오를 텐데 그 전에 먼저 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169-6100으로 기회라고 문자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